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1월 8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덤덤하게 보합 수준에서 끝나줬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트럼프 당선을 좀 불안하게 보는 그런 불안감이 시장에 조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아직도 당선일 그저께죠. 우리가 급락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살짝 그 하락이 좀 저지가 됐다가 오늘은 이제 관망세로 돌아서긴 했지만요. 전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배터리주가 오늘 살짝 반등해 주긴 했지만요. 빠진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시장이 아직까지도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종합지수 이렇게 보면요. 거래소가 마이너스 0.14%, 2561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마이너스죠. 반면에 코스닥은 플러스 1.34%, 743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코스닥이 이렇게 상당히 강했는데요. 엊그제 코스닥이 훨씬 더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터리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이요. 뭐 그런 것들이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이 워낙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에 의한 코스닥이 오늘 한 1% 정도 플러스가 났다. 그렇지만 아직도 트럼프 관련해서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아직도 이렇게 빠졌다고 그래서 섣불리 들어갈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에는요. 종합지수 주봉 일봉입니다. 일봉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항상 이렇게 추세 밑단을 이렇게 그려드리죠. 여기 이제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만 오면 이렇게 좀 부딪히고 반등해주는 맛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요 추세의 바닥, 지지선에서 지금 양봉, 음봉이 이렇게 번갈아서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렇게 저항선하고 이렇게 그으면 요 파동이 여기에서 이렇게 모아지면서 여기서는 위든 아래든 방향 설정이 크게 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를 위쪽으로 이렇게 저는 기대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 관련해서 해외 시장하고는 전혀 차별화되면서 우리 시장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지지선이 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위로 이렇게 봤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해외 시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우리도 그쪽을 좀 따라가지 않겠나 그 이유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어느 정도 저지가 되면서 6만 원대에서는 이제는 외국인들도 조금 매수에 가담하면서 좀 돌아서면 우리 종합지수도 요 지지선 여기서는 좀 돌아서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며칠 이렇게 음봉이 아주 기분 나쁘게 한 두세 개 나면서 요 지지선도 확실하게 지지가 될 것이다 얘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얘기 드리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다음 주까지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어쨌든 이런 원추형 이렇게 파동이 한 곳에 이렇게 모아지는 요 지점에서는 상당히 크게 방향이 바뀐다 이런 얘기죠. 위든 아래든 방향이 상당히 크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방향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애매한 국면에서 매수 매도하기가 어려우시다고 그러면요. 요거를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방향이 정해진 다음에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만 이렇게 좋지 않아요. 미국이나 일본, 대만 다 좋습니다. 네, 다음에 오늘 분봉 여기 10분봉인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제 종가 대비했을 때 이렇게 높게 출발했습니다. 아침에만 해도 좀 기대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상당히 급하게 매물을 받았습니다. 물론 주말인 것도 있겠죠. 그런 불안감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요 높게 붙었다 종가가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는 시장은 어쨌든 기분 나쁜 시장입니다. 그 다음날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때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분봉만 보면 그렇게 좋은 시장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 수급은요. 기관들만 1,1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 180억,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니죠. 개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우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거는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한 2,700억 매도 위에 있어요. 굉장히 많이 판 거죠. 시장 규모로 봤을 때 코스닥에서 개인들이 2,700억 매도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생각하기에는요. 오늘 배터리 관련주들이 급락 후에 오늘 살짝 이렇게 반등해 줬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좀 이렇게 좀 탈출한 거 아닌가. 손절매 가격이겠죠. 오늘 팔았다 그러면. 그래서 배터리 2차 전지 이런 쪽이 테슬라,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염려가 많은데요. 그러면서 오늘 살짝 반등해 주면서 외국인들도 오늘 배터리주들을 많이 사더라고요. 개인들이 그쪽에서 조금 많이 팔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은 국내 증시 자금 동향 이렇게 보면요. 개인들 고객 예탁금 49조 8천억입니다. 50조가 무너졌죠. 어쨌든 좋은 지표는 아니다. 지금 이제 그 금투세 관련해서 폐지 얘기까지 나온 게 아마 3, 4일 지금 지났는데요. 물론 이제 세금 면제한다고 그래서 돈들이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이제 그 세금 때문에 많이 팔고들 나갔었는데 예년에는요. 이번에는 그런 매물이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런 효과는 조금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탁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한 3개월째 개인들 돈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투세에 지금 이제 폐기했다고는 그러지만요.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미국 증시에 우리 그 서학개미들 자금이요. 근 한 120조 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 6월 기준이니까요. 지금도 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거는 한 17조, 개별 종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수학금이 돈들이요. 테슬라에 한 15조. 테슬라 가지신 분들 최근에 수익 좀 났겠죠. 엔비디아에 한 5조. 그래서 빅테크 주요 대표 종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문 보니까요. 요 빅테크 대표 종목들 개인들이 한 최근에 서학개미들이 한 5조 정도 매도 우위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쪽이 좀 주춤했을 때 팔았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또 대폭 이렇게 급등을 했죠. 파신 분들은 조금 섭섭했을 것 같은데 이 말씀 왜 드리냐고 그러면요. 미국 시장이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상투권에 진입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과하다 이런 얘기죠. 상승세가. 반면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는 전혀 반대로 많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금투세 이것도 폐지가 됐고 하기 때문에요. 그동안에 그것 때문에 해외 시장으로 나갔다고 그러면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좀 수익을 내고 우리 시장으로 조금 들어와도 되는 때가 아닌가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금년 연말이 이제 시금석이 될 텐데요. 금년 연말 좀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고객 예탁금이 50조 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조금 기대를 해도 되겠다. 120조에 한 50조만 들어와도 우리 시장은 금방 3,000포인트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이를 조금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17조 8천억이니까 여전히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주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수금은 8,900억인데요. 1조 가까이 됐다가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아직도 미수를 활용한 단타가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반면에 펀드 쪽 주식형 수익증권은 120조 5천억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조금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펀드 쪽으로는 돈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다. CMA 잔고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한 20조 정도 늘어나 있기 때문에요. 증시 주변 자금은 굉장히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주식시장에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서학개미들 자금이 조금 들어오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미국 그래프인데요. 다우 산업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그냥 그래프만 이렇게 보셔도 느낌이 오실 텐데요. 트럼프 당선하면서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신고가가 났습니다. 우리 시장하고는 정반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나스닥도 어제도 1.5%, 3일 동안 이렇게 양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S&P 500도 0.7%, 그러죠. 트럼프 그 자국 우선주의, 어찌 보면 고립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미국 그 기업들한테는 좀 먹혀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래프들이 다 비슷합니다. 일본 시장도 오늘 0.3%인데요. 뭐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시장보다는 훨씬 더 낫죠. 충격이 조금 덜하다. 미리 좀 대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대만도 0.6%. 대만도 우리 시장하고 조금 다르다. 독일 플러스 1.7%. 프랑스 0.7%. 유럽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좀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당일에는 많이 빠졌다가 어제는 또 유럽 시장은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반등을 좀 못했어요. 상해 마이너스 0.4%, 항생 마이너스 0.6%. 중국 시장이 급등 후에 한 절반 정도 반납하고 나서는 이렇게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요게 지금 전광판에 보이는 게요. 오늘 시간 외에 미국 주요 종목들 시세입니다. 크게 오른 건 없지만 그래도 플러스들이 다 났죠. 다들 빨갛게 이렇게. 어제도 좋았고요. 요새 한 3일간 이렇게 좋습니다. 주요 종목들 제가 그래프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은 앞에 고점을 못 들었죠. 테슬라 날아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대단하죠. 알파벳은 구글이죠. 메타 플랫폼, 아마존닷컴 특히 아마존이 이렇게 좋아요. 넷플릭스, 엔비디아 우리가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서학개미들이 한 17조가량 지금 투자해 놓은 엔비디아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엔비디아 쪽에 가장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이 두 종목 상승세가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요 추세가 조금 꺾이는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좀 이익 실현하고 매도를 해도 될 만한 그런 종목들 몇 개 하고요. 또 이렇게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바닥권에서 고개를 살짝 쳐드는 그런 종목들 몇 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까 그럽니다. 현대로템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오랫동안 이렇게 해서 수익이 아마 많이 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가지신 분들 거의 한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게 이렇게 올랐던 주식인데요.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면 약간 고개를 숙였죠. 완전히 꺾였다 보기는 어렵지만요. 최근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현대로템도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익 실현해 주는 게 어떤가. 전부 팔기가 그렇다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라도 이익 실현하고 또 조정을 받은 다음에 아쉬우면 그때 또 들어와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게 21선이거든요. 21선이라는 거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생명선, 심리선이다 이렇게 봤을 때요. 완벽하게 이렇게 깨진 건 아니지만 21선 밑으로 이렇게 살짝 흘러내렸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이렇게 팔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아직도 매수 우인데요. 그래서 아주 길게 본다고 그러면 방산주 중에서 특히 현대로템은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그러지만요. 전체 시장이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부 아니면 전부라도 이익 실현하고 또 조정받기를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떤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도 현대로템하고 똑같습니다. 성장성이나 실적이나 팔방미인격인 그런 주식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 지분이 한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시총이 한 70조를 넘어가는 이렇게 대형주 중에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적은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이 유일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작년 연말부터 제가 꾸준히 추천을 드렸는데 이제서 이렇게 좀 빛을 봤다가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개를 좀 숙이면서 추세가 좀 꺾였죠. 이것도 좀 이식 매물이 좀 나오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21선입니다. 21선. 생명선, 심리선이 깨지면서 그 밑으로 이렇게 지금 일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도 길게 보면 앞으로도 많이 갈 주식이긴 하지만요. 밑에서 사서 이익이 좀 났다고 그러면 전부 아니면 일부라도 좀 수익 실현하고 다시 이렇게 좀 기다려보는 건 어떤가.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챙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도 현대로템하고 비슷한 그런 성격의 주식이다. 이것도 제가 작년 연말 그 추천드리고 나서 수익률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래서 좀 이익 실현하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파마 리서치도 제가 거의 매일 이렇게 말씀드리다시피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추천한 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파마 리서치 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제가 그 어떤 종목을 사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 절대 팔지 말고 추세가 깨질 때까지 좀 이렇게 팔지 말고 버텨라. 뚝심 있게 버텨라. 수익이 나는 종목에서 수익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런 말씀 아주 자주 드렸는데요. 파마 리서치가 아마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팔으라 하는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요. 워낙 수익이 많이 나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일부나 조금 이렇게 수익 실현하는 건 어떤가. 왜냐하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최근 시장 전체가 모양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종목 쪽으로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이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더 빠지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예전 높은 가격에 못 팔았기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못 파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정 아쉬우면 제가 보기에는 한 요 60일선 요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모든 게 다 팔방미인 주식이기 때문에요. 팔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일부는 좀 수익 실현하고 시장을 좀 관망하는 건 어떤가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요 말씀 드리니까요. 오늘 그 예전 제 고객분 한 분 통화를 했는데요. 거기 그 담당 직원이 자꾸 그 올라가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빠지는 주식에다 이렇게 들어가 사더라 그러면서 그쪽 관리자를 이제 해지했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요게 이제 그 초보자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아주 그 프로급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데요.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급등주들 제대로 종목을 잡았더라도 한 10% 20% 오르면 이렇게 팔아버리고 그러고 이제 빠진 종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배, 3배 이렇게 수익을 한번 내본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10% 20%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사거나 좀 이렇게 버텨볼 생각을 갖는데 주식에서 수익을 별로 안 내보신 분이라든가 초보자분들은 10% 20% 올라가면 이 정도도 대단하다 이렇게 하고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이제 주도주일 경우에는 보통 뭐 10배 이렇게 막 올라가죠. 초기에 10% 20% 먹고 팔면요. 절대 중간에 못 삽니다. 자기가 판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간 가격에서는 못 사거든요. 그래서 주도주를 놓치고 항상 그 변두리 주식 그런 주식에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는 종목은 뚝심 있게 버텨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자꾸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가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요 종목 자체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까지 이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일부든 전부든 조금 이익 실현하고 다시 시장을 조금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지금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되도록이면 현금을 좀 가지고 관망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굳이 들어가신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좀 미리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주식들.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조선주, 트럼프 뭐 전화 왔다고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근 한 3개월 이렇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죠? 근 한 20%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트럼프 조선업 관련해서 협조를 구한다. 그 전화 때문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으로 봐서는 그렇게 그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죠. 그래서 굳이 한다고 그러면 이런 정도 주식이 지금은 좀 마음 편히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조선업 쪽은요. 트럼프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지금 수주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2, 3년 정도는 좀 이렇게 걱정 없이 좀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주식이다 생각이 되거든요. 이번에 이제 같이 이렇게 호재도 터져주고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금 가격이 조금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하이브도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요.
최근에 이렇게 살짝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연간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요. 이제 4분기로 가면서 BTS 다시 컴백한다고 그러죠. 상당히 앞으로 좀 기대를 가져도 되는 그런 국면 같습니다. 하이브는요, 그래프만 놓으면 여기에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위로는 몸이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금년 말부터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은 주식이기 때문에요. 하이브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유사한 종목으로 대한항공도 지금 최근에 바닥에서 상당히 강하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좀 눈여겨볼 대목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을 지금 사거든요. 전체 시장은 팔고 있지만 대한항공은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대량 매수 우회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최근에 바닥에서 따지면 상당히 야무지게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 가격 따지면요, 그때 가격이죠. 아직은 그렇게 크게 오른 건 아니다. 다만 눈여겨볼 대목이 신고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고점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이 최근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는 것 같다. 주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한 반토막 가격이죠. 이때가 2021년인데요.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이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아시아나 이제 합병권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국제선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 시너지 효과 때문에 영업이익으로 따졌을 때 그 1년에 한 3천억 정도가 플러스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아마 기관이나 외인들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둘러 들어갈 건 아니지만요. 대형주기 때문에 장중에 좀 조정받을 때 좀 이렇게 사놓고 기다리는 그런 것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같이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제가 개별로 이렇게 중소형주라고 봐야 되겠죠. 더전비전 오늘 300원 플러스인데요. 여전히 그래프로 봤을 때 아주 이 상승세가 단단합니다. 최근에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기 때문에 수급에서도 굉장히 몸이 좀 가벼워졌다.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조금 앞으로 호재가 조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빠지기는 했는데요. 전체 이렇게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조정은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손절매할 정도 가격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앞에 저점 여기에 이제 무너지면서 음봉이 길쭉하게 난다 그러면 그때 좀 손절매를 해도 되겠다. 아직까지는 좀 견뎌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적자를 그날 3년 하다가 여러 가지 그 금융 쪽에서 에러를 많이 겪은 기업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자산 재평가도 하면서 또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이익이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이드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더라도요, 연 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은 흑자 프리미엄이 이제 좀 주가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가지신 분들 그런 대로 저는 지금 가격 정도는 버틸 만하다.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 밑에 하단 추세가 무너진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손절매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요 종목 한 종목에 그 자기 전체 금액을 걸었다고 그러면 비중을 반드시 줄여야 되겠죠. 그러죠? 이런 종목은 크게 들어갈 건 아니다. 자기 전체 금액의 한 1, 20%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 요게 지금 유사한 게요. JLK도 최근에 이렇게 하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저점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손절매라든가 이런 정도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유무상 발표했기 때문에 물량이 근한 70% 이렇게 대략 늘어났습니다. 그런 물량 때문에 수급이 좀 깨지면서 이렇게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고비만 지나면 JLK 성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도 아직까지는 팔지 말고 조금 견뎌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상가격에서 많이 물려있더라도 일단 물량이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요. 버티다 보면
저는 시세를 한번 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1K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나 대만, 일본까지도 시장이 우리보다는 훨씬 좋은데요. 우리 시장이 가장 취약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제 금투세 이것도 해결이 됐고 또 해외 쪽에서 최근에 개인들, 서학개미들 투자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뭐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이런 쪽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최근에 한 5조 넘게 이렇게 서학개미들이 이익 실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말에 이제 금투세 관련해서 걱정할 거리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 좀 돈들이 우리 국내 시장으로 좀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시장이 지금까지는 해외 시장하고 완전히 차별화가 되면서 좋지가 않은데요. 그런 점에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시장이 급변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요. 혼자서 이렇게 끙끙대면서 주식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저라든가 또는 주식을 많이 해본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고민도 같이 나누면 좀 이렇게 덜어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혼자 하기에 이렇게 주식하기 좀 벅차시다,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제 멤버십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저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카톡이나 또는 문자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종목 추천이나 또 매도 시점 이런 것들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좀 더 밀착돼서 이렇게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시기 좀 힘드신 분들 멤버십 가입해서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크게 도움이 안 될지는 몰라도 그때 고민이 있으신 것들 제가 조금은 절반은 좀 덜어드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은 아직까지는 제가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요 추세선이 완벽하게 깨지는지 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되는지가 이제 다음 주 정도에는 윤곽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에 그 윤곽이 나올 걸로 봤는데요. 이번 주는 좀 이렇게 덤덤하게 요 추세선에서 이렇게 지지선이죠. 지지선에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렇게 끝내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